오늘은 드라마 속 인물이 왜 갑자기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전 드라마이긴 하지만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 씨 남편으로 나오는 이태호라는 인물을 통해 남편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심리 기제가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고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조금이나마 상처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태호라는 인물이 왜 바람을 피웠는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태호는 드라마에서 아내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집안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그 사실이 들키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런데도 그는 한 장면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외부 환경에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되기도 하고 성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스릴 자체에 매료되어 몰래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상대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다른 사람에게서 그 결핍을 해소하려 하거나 결혼 초반의 설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다른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더 드문 경우지만 상대에게 복수하는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존재해요. 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드라마 초반을 살펴보면 이태호는 성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위험한 상황을 즐기는 타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김희애가 연기하는 지선호와의 관계도 초반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죠. 외부 권력자에게 지나치게 빌붙는 면이 있긴 했지만 이태호가 자신을 유난히 모험가로 인식하고 스릴을 즐긴다거나 겉으로 보기에 자극적인 상황을 선호한다는 뉘앙스도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호의나 사랑을 받을 때 오히려 불편함과 경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선의로 베풀어주는 호의조차 순수하게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 호의가 깔아뭉개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연인이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여서 두 사람은 원래 동등해야 하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마치 부모로 여기게 되고 자신은 어린아이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즉, 상대가 무언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기쁘고 고맙다기보다는 더욱 위축되거나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거죠. 드라마에서 지선우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처럼 묘사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가정의 토대를 탄탄하게 쌓아가려고 노력하죠. 이태호 역시 그런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듯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성공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아내에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혹은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공한 자신을 내보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태호는 어느 순간 아내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를 지켜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자꾸 상대방이 앞서 나가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사랑조차 무겁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쌓여가는 열등감과 박탈감이 결국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를 뒤틀린 방식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찾지 못하고 일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태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는 순간 이건 순수한 사랑이고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상대, 즉 불륜 상대인 한소희에게 자신이 돋보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태호는 가정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소희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책임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반겨주는 상대에게 몰두함으로써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올려보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태도만 보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해요. 외부의 사소한 평가나 시선에도 예민해지며 동시에 자기 권리를 크고 과장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 이태호는 권력자에게는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내를 향해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역시 낮은 자존감의 양면성이 드러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편하다고 여겨지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막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람의 이유가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도대체 왜 저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울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한다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할 수 없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를 찾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먼저 두 사람이 잠시 거리를 두고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는 과정을 권유하곤 해요. 지금 당장 상대가 왜 그랬는지 끝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스스로를 추스르고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 천천히 그 사람의 심리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파국의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 덤덤하게 사건을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면 사실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내면의 문제를 짚어봐야 해요. 드라마 속 이태호처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급격히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취약함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스스로를 다듬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절망감이 뒤섞여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낮은 자존감이 원인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너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태호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바람은 나쁘다, 복수해야 한다 같은 공식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물 각각의 결핍과 욕망, 상처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와 심리를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조금 더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저런 상황을 겪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급하게 결론부터 내려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창일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이나 이해가 어려운 법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달래주고 정신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상대의 행동을 들여다봐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누군가를 빠르게 용서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이후에 천천히 상대의 심리를 살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무리수를 뒀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살피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상대가 정말로 낮은 자존감에 갇혀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은 이태호가 바람을 피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드라마를 보면 이태호가 점점 파멸을 향해 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아내를 탓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또한 낮은 자존감과 미성숙함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드라마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연애 비결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